듣기만 하여도 통찰력이 생기는 통키뉴스는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 입고된 라니맘닷컴의 제품을 소개합니다. 어린이용 비타민C 거미 스타일입니다. 125mg이고요. 대용량 180정이 들어있고요. 텐저린, 귤맛이라고 합니다. 너무 맛이 좋아서 비타민C 먹기 싫어하는 친구들도 서로 먹고자 한다는, 오늘 입고된 이 상품 한국, 미국 어디서나 주문 가능하시고요. 주문 즉시 바로 출고되는 상품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렛츠고! 첫 번째 소식은 미국 증시 퇴출 규정 시행에 뉴욕 상장된 중국 IT 주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전에도 보도드렸던 대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대기업을 회계 문제 등을 이유로 퇴출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발효되면서 중국 기술 기업들의 주가가 동반 하락하고 있다고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바이든은 24일, 오늘이죠. 뉴욕 증시에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4.47%나 하락하면서 204.57로 마감을 했습니다. 애프터마켓장에서는 조금 오르고 있긴 하지만 그 폭은 그리 크지가 않고요. 알리바바와 텐센트도 각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이든은 무엇보다 이들 주식의 동반 약세는 중국 정부가 대형 IT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SEC가 외국 회사 문책법에 따른 퇴출 규정을 가동한 영향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고요. 더욱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펙 투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스펙 투자 시장이 과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증권 당국이 스펙 상장 업무를 맡는 투자은행 IB의 위험관리 실태 등을 조사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를 했는데요. 여러분, 스펙 종목들 갈 때는 정말 화끈하게 갔지만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 폭락을 면치 못하며 반등의 모습도 보여주지 않는 것 경험하고 계시죠? 너무 급등주만을 따라다니는 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의 금융 중심지인 미국 월가의 증시 호황으로 업무 부담이 커진 직원들의 불만을 달래줄 해결책이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에서 나왔다고 미국의 CNBC 방송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크레디트 스위스는 이날 저연차 직원과 중간 간부들에게 2분기 중 월급 인상과 함께 $20,000 규모의 일회성 특별 보너스 지급이 결정됐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회사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유례없는 거래량을 처리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느라 고생한 직원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보상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정보기술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의회 증언을 앞둔 가운데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 CEO가 소셜미디어에 부여된 면책 특권을 박탈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4일 보도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저커버거는 미국 하원 에너지상원위원회 청문회 출석을 앞두고 서면으로 제출한 답변서에서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 논의와 관련해 플랫폼 기업이 자체적으로 불법 컨텐츠를 적발해 삭제하는 시스템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플랫폼에 하루에도 수십억 개의 글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이를 일일이 다 걸러내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면서 플랫폼 규모에 따라 달리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통신품위법 230조는 이용자가 올린 댓글 등 콘텐츠와 관련해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조항을 담고 있으나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자신의 트윗에 트위터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팩트 체크하자 이 조항의 폐지를 추진, 현재 의회에서 재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커버그 이번 제안은 그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내놓은 발언 중 가장 자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지만 그러나 시장의 반응, 의회의 반응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한인 4명을 포함해 아시아계 여성 6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국 애틀란타 총격 사건을 계기로 현지 벤처 캐피탈 업계가 아시안 혐오 범죄에 맞서기 위한 기금 모금 등 연대에 나섰다고 CNBC 방송이 24일 보도했는데요. 이들은 아시안 혐오 범죄 반대 운동을 펼치는 비영리 단체에 대한 기부에 나서는
한편 업계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부 행렬에는 샤오미와 디디 출신 같은 중국 업체에 투자한 GGV 캐피탈, 쿠팡과 카카오 같은 한국 업체에 투자한 굿워터 캐피탈 등 아시아 기업을 밀고 있는 벤처 캐피탈 회사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화상회의 플랫폼 줌의 창업자인 에릭 위안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굿워터 캐피탈의 공동 창업자로 한국계인 에릭 김은 친한 동료들과 함께 최대 1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했고요. 에릭 김은 CNBC에 이제는 운동장의 욕을 들을 뿐만 아니라 살해당하고 잔인한 공격을 받는 상황이라며 이런 것들은 인종적인 동기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현재까지 벤처 캐피탈 업체와 줌과 같은 IT 업체 인사들이 총 93만 3천 달러를 기부했다고 전했고요. 기부금은 아시안 혐오 범죄 반대 운동을 펼치는 단체인 Stop AAPI Hate, 아시안 아메리칸 어드밴싱 저스티스 애틀란타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Stop AAPI Hate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아시아 태평양계를 표적으로 한 미국 내 범죄가 3,800건이나 확인됐고요. 또 다른 조사에서는 미국 대도시에서 지난해 전체 증오 범죄는 7% 줄었지만 아시안 대상 혐오 범죄는 14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CNBC는 소개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의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이 가상화폐는 투기적 수단이며 더 많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미 경제매체 CNBC 방송이 24일 보도를 했는데요. 자, 이에 따르면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이날 방송된 CNBC와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는 법망을 회피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며 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현행 법률들이 몇몇 사이버 통화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는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가격 상승과 관련해서는 투기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며 화폐 기능의 관점에서는 가상화폐가 어떠한 침범도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현지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아는 요식업 브랜드 있죠. 피자헛, KFC, 타코벨 등 브랜드를 보유한 미국의 외식업체 얌 브랜즈는 소셜미디어 주문 플랫폼인 틱톡을 인수했다고 24일 발표를 했는데요. CN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얌 브랜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증가한 디지털 주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소셜미디어나 메이징 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 업체인 틱톡을 인수했다고 밝혔고요. 하지만 구체적인 인수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틱톡은 이스라엘 업체입니다. 얌 브랜즈는 이미 35개 국가와 지역의 900여 개 KFC와 피자헛, 타코벨 매장에서 틱톡 주문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얌 브랜즈는 이달 초에도 인공지능 기반 소비자 정보 및 마케팅 효과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크반툼을 사들인 바 있습니다. 얌 브랜즈는 디지털 주문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디지털 매출이 170억 달러로 전년보다 45% 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중국의 전자업체 샤오미가 미국 정부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 이후 스마트폰 판매에서 수혜를 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네요. 이에 따르면 샤오미는 지난해 서유럽 지역 스마트폰 출하량이 57%나 늘어나는 등 여러 지역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했고 또 미국 내 판매도 52%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에 작년 말쯤에는 애플과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 스마트폰 시장 3위 업체로 떠올랐고요. 샤오미의 지난해 전체 매출도 20% 넘게 늘어났습니다. 애플을 그대로 카피해서 정말 디자인을 봐도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카피하더니 3위까지는 올랐네요. 3위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1위는 될 수 없겠죠. 3위 되는 것만도 부러우시다고요? 아닙니다. 저렇게 짝퉁 만들어서 3위 되느니 차라리 나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꼴등하는 삶을 택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형 금융사 피델리티가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ETF 출범을 준비 중이라고 미국 경제매체 CNBC가 24일 보도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피델리티의 자회사인 FD 펀드 매니지먼트는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비트코인 ETF 발행을 위한 예비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고요. 상품명은 와이즈 오리진 비트코인 트러스트입니다.
자, 피델리티는 비트코인 가격을 추적하기 위한 피델리티 비트코인 인덱스도 자체 개발했는데요. 피델리티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상당히 성장했다며 점점 더 많은 투자자가 비트코인 접근을 희망해 다양한 상품군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고요. 블룸버그는 이미 캐나다에서는 지난달부터 비트코인 ETF가 거래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여러 건의 상장 신청이 있었으나 아직 SEC의 승인은 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현지 뉴스, 이브닝 뉴스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취임 100일인 4월 말까지 코로나 백신을 1억 명을 접종시키겠다고 새로운 목표를 밝혔네요. 백신 접종 목표를 2배로 높여 전 국민 백신 접종과 그에 따른 코로나 사태와 경제난 탈출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다음 달부터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성인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됩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4월 1일부터 50살 이상의 주민들도 백신 접종 자격 대상이 되고 15일부터는 16살 이상 모든 주민들까지 백신 접종이 허용됩니다. 화이자가 12살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에 착수했습니다. 화이자는 임상시험을 통해 면역 체계의 반응 등을 관찰해 내년 초부터 12살 미만 어린이에 대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고요. 민주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인프라 패키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인세율과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등 다양한 증세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LA 치안당국은 여전히 늦장 대응하고 있어 우려와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크 리들리 토마스 LA 10지구 시의원은 LAPD를 포함한 치안당국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 예산을 편성해 시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예산 부족이 문제인가요? 예산 부족도 문제이지만 일선에 있는 폴리스들의 이 생각이 문제라고 저는 더 생각을 합니다. 오는 27일 토요일 LA 한인타운에서 아시안 증오범죄 근절을 위한 대규모 행진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인회가 한인을 포함한 아태계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행진 시위 참여자들에게 차량 편의를 제공하고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을 제공해 최대한 많은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얼바인 지역에서도 돌아오는 토요일, 내일 모레죠. 지금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연방의회가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하기로 했고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부활절 휴회 기간이 끝나고 의회가 다시 열리면 가장 먼저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 법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팬데믹 기간 다소 완화됐던 LA 카운티 주차 단속이 4월 1일부터 재개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다음 달 1일부터 카운티 직할 구역에서 모든 주차 단속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는 가뭄 비상입니다. 물 부족. 캘리포니아 주의 90% 이상이 공식적으로 가뭄 상태에 들어갔고요. 올해는 유난히 비가 안 왔죠. 그 중에서도 남가주가 가장 심각한 지역인데 이번 주부터 일부 농업, 축산업 등에 대한 물 공급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요. 바이든 대통령은 엄중한 경고를 내렸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미얀마 군부가 운영하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제재에 돌입하는데요. 미 재무부는 미얀마 군부가 소유한 미얀마 경제공사와 미얀마 경제지주사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를 사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법정 화폐가 아닌 투자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가 코로나 사태의 충격에서 상당 부분 벗어났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잇따라 나왔는데요. 지난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상향 조정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실업 지표가 개선되는 등 경제의 빠른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강화되면서 폭락장으로 시작했다가 가까스로 상승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다우지수는 199.42포인트, 0.62% 상승한 32,619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 장 분석 영상은 이 영상 이후에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또 엄청난 총기 테러가 일어날 뻔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ABC 방송과 팍스뉴스에 따르면 메릴랜드주입니다. 이번에는 메릴랜드주 프레데릭 카운티 경찰은 이달 초 실종한 커티스 스미스 19세입니다. 찾기 위한 수색 작전을 벌였는데요. 그러던 중에 스미스가 동급생 친구였던 자슈아 에켄 로드를 만나 총기를 거래하려 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그의 집을 급습을 했는데요. 조사 결과 집 쓰레기통에서 운동복 상의와 함께 피 묻은 수건이 발견됐는데 수건에 묻은 혈흔은 스미스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에켄 로드를 1급 살인과 흉악범죄, 불법 총기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프레더릭 카운티 성인 구치소에 수감을 했는데요. 기소 내용을 보면 에켄 로드는 스미스의 시신을 근처 폐가에 유기한 후 지급으로 돌아와 혈액 등 범행 흔적을 없애려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오마이갓입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그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다량의 총기와 폭탄 재료가 나왔으며 테러를 기도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그의 침실에서 권총, 산탄총, 반자동 소총을 포함한 대량의 총기는 물론 폭탄의 뇌관, 부러진 성냥머리, 화약, 폭발성 혼합물인 테너라이트 등도 나왔고요. 이와 함께 에켄 로드는 여러 장소에 폭발 장치 2개, 섬광탄, 전술 조끼, 총집 등도 보유했으며 그의 집 마당에는 탄피들도 발견됐습니다. 또 이런 걸로 가게 돼 죄송하다며 부모에게 보내는 쪽지와 함께 구체적인 범행 계획도 만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확보한 증거들이 앞으로 대규모 인명살상을 노리는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참 정신적으로 문제가 확실히 있어 보이는데 참 미국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하는 것,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스탑 소식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미들의 반란으로 화제가 된 미국의 게임스탑, GME 주가가 여전히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25일 뉴욕 주식시장에서 게임스탑은 전장보다 52.7% 치솟은 183.7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 부진으로 33.8% 떨어진 지 하루 만에 하락분을 다 만회한 모습인데요. 지난 23일 장 마감 후 공개한 4분기 실적이 월스트리트의 전망치에 미치지 못한 데다가 온라인 상거래 업체로 변신 계획을 놓고 구체적인 구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날은 게임스탑에 대한 별다른 뉴스가 없었음에도 주가가 크게 오른 것이라고 CNBC 방송은 지적을 했는데요. 게임스탑은 연초 공매도 세력이 반발한 개인 투자자들의 집단 매수에 힘입어 1600% 이상 폭등했다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이후에도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난 급등락이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뉴욕 증시에서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 장 막판 대형 은행들에 대한 규제 완화를 발표한 데 힘입어 은행주들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6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여파로 도입한 은행들의 자사주 매입 중단과 배당금 지급 동결 규제를 오늘 6월 3일 이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규제 완화는 연례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는 은행들에 한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런 발표가 나온 덕분에 JP모건은 1.3, 시티그룹은 2.3, 웰스파고는 3.1% 각각 올랐습니다. 지금 한간에는 GME 게임스탑이 증자를 단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보였다라고 하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것보다 확실히 밝혀지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소식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시장을 떠나면서 비트코인이 급락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 굵직굵직한 기관들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저격의 발언들이 나오면서 지금 불을 붙이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일단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현재 이 뉴스를 녹음하고 있는 5시 40분 미국 서부 시간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은 52,223.98센트입니다. 무려 하루 사이에 이게 얼마입니까? 예, 엄청나게 많이 며칠 동안 하락. 최고점 여러분 기억하시죠? 비트코인이 6만 1,000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5만 2천. 정말 롤러코스터 장세네요. 어찌됐든 3월 초 기록한 사상 최고치에서 17%, 20% 가까이 급락한 상태고요. 그러나 전년 대비는 여전히 672% 폭등한 상태고, 비트코인이 급락한 이유는 국채 수익률, 금리 상승으로 개미들이 위험자산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가 됩니다. 이외에 오는 금요일 만료되는 50억 달러 규모의 옵션이 포지션을 청산함에 따라 변동성을 더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방금 들어온 속보 소식입니다. GME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CNBC에서 기사를 이렇게 냈었거든요. 유상증자 확정이다. 근데 알고 봤더니 유상증자 확정이 아니라 유상증자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보도였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오버였다는 소식이 알려진 덕분이니까 오늘 GM이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종목 여러분 이거는 투자가 아니죠. 만류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뉴스는요. 오늘 새벽에 미국 서부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한일전 소식입니다. 80번째 한국과 일본의 국가대표 축구 대항전이었는데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 참 많이 열뻗치는 날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0대3으로 완패했고요. 0대3으로 완패한 것 못지않게 전술, 선수 기용, 임기응변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은 일본에 압도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정말 3대0으로 틀어막은 것 간신히 한 10대 빵으로 지는 줄 알았습니다. 손흥민 선수 부상을 끝으로 시작으로 황의조 그다음에 또 누구 있죠? 해외파 선수들 대거 참석하지 못해서 이번에는 이강인 선수를 비롯한 국내파들로 구성이 됐는데 그래도 그렇지. 이게 뭡니까? 역대 한일전의 축구와 모든 게임은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력의 문제인데 벤투 이대로 갈 수 있나? 참으로 걱정되는 모습입니다. 벤투를 버리는 모습들 참 답답합니다. 답답한 말로 오늘 통키 뉴스 저녁 뉴스로 보내드리는 뉴스를 마무리하게 돼서 정말 죄송한데요. 여러분 스트레스 풀려고 스포츠 뉴스 보는데 스포츠를 보는데 그 스트레스 받으면 더 안 되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장이 너무 어려워서 힘들 때는 잠시 덮어두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요. 어저께 장분석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장분석 영상 정말 늦게 올라갔잖아요. 여기 미국 시간으로 거의 12시 가까이 다 찍고 난 다음에 올리는데 계속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장분석 영상은 하루 단위잖아요. 하루가 지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계속 에러가 나서 포기할까 하다가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이 영상을 기다리는 우리 미주노 가족분들 아니지. 그래서 제가 포기하지 않고 3시간 동안 정말 끈질기게 붙들고 해서 올라간 영상인데 많은 분들이 용기와 힘을 얻으셨다라는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버티고 올렸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모더나 백신을 맞고 왔습니다. 근데 역시 건강 체질인 것 같습니다. 맞고 나면 최소한 팔 정도는 아프다고 하는데 멀쩡합니다. 하룻밤 더 자고 나야겠지만 여러분 점차 백신이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 백신 많이 있어서 정말 다시금 이제는 코로나 이후로 발전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아시안 증오범죄 조심하시고요. 조심하시고 성토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주노리 늘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희망을 주는 사람들 시사모 또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주어서 외쳐봅니다. 화이팅!